이틀 전에 50-50가 컴백한 사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날만큼은 딱 1시가 되길 기다렸었는데 노래 듣자마자 딱 좋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트랙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내려보자면 스타리 나잇은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으면서 K-팝스러운 노래고 Push Your Love는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노래가 많이 상콤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저는 이 노래도 선공개곡으로 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운 시기에 제일 어울리는 노래라면 확실히 이 노래거든. 그리고 그래비티는 확실히 팝스러운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곡이더라고요. SOS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0-50 애들의 뛰어난 보컬 역량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타이틀감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타이틀곡인 SO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이 노래는 큐피드를 작곡하신 아담 폰맨처 프로듀서님이 작곡하신 노래예요. 그러니까 큐피드 신화의 진짜 주역은 안성일이 아니라 이분인 거지. 확실히 큐피드를 만드신 분답게 이번 노래도 진짜 개 좋더라고요. 중독성도 있고 멜로디 라인도 좋고 이제 날씨도 다시 추워지고 있는데 가을 분위기에 딱 맞는 노래라서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SOS는 영어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50-50 애들 라이브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멤버가 춤추면서 댄스곡 라이브를 정말 안정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비티 무대는 진짜 경악했습니다. 이게 라이브로 가능하구나 싶더라고. 더 놀라운 건 키나는 원래 잘했고 샤넬이 예원이는 알류 넥스트에 나간 적도 있어서 당연히 잘할 거라 예상했고 하나는 말이 필요 없지만 아테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전 대표님에 의하면 이제 아테나가 어떻게 보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굉장히 큰 선물. 저한테는 다 4명이 천사지만 또 막내로 마지막에 합류를 했어요. 2월달에. 근데 진짜 춤도 못 추고 노래도 웬만큼 하는데 톤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4주만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엄마하고 같이 스웨덴에서 왔어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너 지금 아직 굉장히 어설픈데 연습생 생활을 하루도 안 해보고 4주만 선생님을 붙여줄 테니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합숙 생활도 처음 해보고 연습도 처음 해보고 근데 4주가 지났는데 상상 이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그래서 얘가 1, 2년 지나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연습생 생활도 얼마 안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잘한다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음원 차트 순위는 좀 아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튜브는 현재 인기 급상승 음악 1등, 임급동에선 뮤비가 4등, 파리라이브 영상이 7등, 그리고 그래비티는 1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애초에 별로였으면 저런 반응조차 안 나왔겠지. 참고로 큐피드의 발매일이 언젠지 아십니까? 작년 2월 24일이에요. 빌보드 핫백에 첫 진입한 시기는 작년 4월 1일이고요. 그러니까 큐피드조차도 바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도 될 것 같아. 멜론 1간 90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예스24에서도 이번 앨범 판매 지수가 74,000을 넘기기도 했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음방도 돌 거라 순위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언급 좀 하자면 U50-50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아일린, 원희, 로하, 유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그룹과 두 회사의 좋은 인연, 멋진 우정 앞으로도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줬는데 같이 친하게 지내고 상부상조하면 좋잖아.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 꼭 보고 싶다. 오늘은 50-50가 컴백한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컴백하고 뮤비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참 시간 빠른 것 같아. 현재 50-50의 성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자면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에선 순위가 떨어지긴 했지만 3, 4등에 위치해 있고 찾아보니까 Push Your Love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는 언제 들어와 있던 거지? 다수의 곡이 유튜브 내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원 차트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냐? 현재까지 멜론 핫백은 2, 30위권, 벅스는 10위에서 20위권, 지니는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엠카에 출연했었는데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지만 라이브는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음방 영상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음방 돌 텐데 음원 순위는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앨범이 어제 일자로 8,600장을 팔아치우면서 50-50가 초동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저는 초동이 지난 앨범보다 많이 팔릴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컴백 초기 때도 예스24 판매 지수가 7만이 넘었고 지금은 10만이 넘는 상태인데 초동이 5,000장밖에 안 나오면 그건 집계가 잘못된 거거든. 아마 어트랙트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판매량이 너무 많아서 출하가 늦어지고 동시에 집계도 늦어진 게 아닐까. 판매량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레이블에선 누구나 다 아는 초동 당겨쓰기도 안 하고 이만큼 팔았다. 그만큼 순수하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도 아닐까. 그리고 워너뮤직 관련해서도 새로운 녹취가 떴는데 우선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이랑 선급금 계약하려고 했던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계약에 독소 조항이 있었죠. 바로 멤버들이랑 분쟁이 발생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근데 하필 선급금 계약이 있었던 6월 19일에 쓰리정이 가처분 소송을 걸었네. 너무 타이밍이 딱 맞아서 워너도 개입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디스패치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났었죠. 그래서 녹취록을 한번 보자면 거기에서 조항을 몇 가지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처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 내용을 이제 완전히 바꿔서 오셨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조금 수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을 먼저 전 대표님한테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사실 수정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닐까. 전 대표님한테 함정을 파는 목적이라면 절대로 수정시키면 안 되는 조항이니까.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아니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찍게 하기 전날 하루 전날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드문 경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달라는데 뭐. 그러면 어떡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못하지. 애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 큰일 나려고. 대표님 저기 뭐야 K콘인가 뭐 한다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거는 8월이잖아요. 8월 20 며칠이니까. 아 정말 이런 좋은 기회가. 바비 OST도 그렇고 광고권도 그렇게 지금 근데 의사소견 때문에 밀어붙이면 큰일 나요. 여기서 윤전무가 한숨 쉴 때 안성일이 오마주 되더라고. 아씨 왜 안 걸려들지? 이런 느낌이랄까. 인상 좋아 보여서 만만하게 봤는데 알고 보니 진짜 고단수였던 거지. 참고로 저때 전 대표님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활동을 강행시키면 바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돼서 가처분이 인용되거든. 절대로 못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워너뮤직한테 긴 말 안 하겠습니다. K-팝 산업에 발붙이지 말고 영원히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기웃거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뉴진스 다니엘 언니분이 워너코리아에서 데뷔한다던데 다른 회사에서 데뷔하면 안 될까요? 왜 하필 워너야?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워너 아웃! 최근 우리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이 SBS를 향해서 엄청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했냐? 50-50 SBS 인기가요 출연 보이콧 돈보다 명예 자존심이 중요. 와 전 대표님 이건 진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리고 안진용 기자님이 전 대표님이랑 인터뷰도 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SBS 인기가요는 예능과 교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우리 회사와 인간 전홍준에 대해서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방심위에서 작년에 최다 민원 접수가 돼서 경고 조치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민사 형사상으로 고소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전홍준을 때려놓고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를 단 한마디도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SBS 인기 가요를 나간다? 그건 너무 자존심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건 불가, 절대 불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주위에서 예능하고 교양하고 다른데 홍보 차원에서 나가면 어떠냐? 아니 저는 홍보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나의 자존심을 뭉갰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떨 때는 돈보다도 명예나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전 대표님 입장에서 그 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사지로 몰릴 뻔했는데 사과도 안 한 상황에서 SBS랑 절대로 같이 일 못하죠. 그 아래에서 했던 방송들이 전부 다 거짓 방송인 게 다 드러났었잖아. 아예 뭐 저는 미안하지만 SBS 방송국에 CD도 안 갖다 줬어요. 매니저 통해서 SBS는 CD도 갖다 주지 마라. 공식적인 어떤 사과가 있지 않은 이상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흔한 CD조차 안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방심위에서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후에도 그 알 측에서 연락이나 입장 표명이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30년 방송계에 있다 보니까 아는 PD들이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연락이 와요.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하고 내지는 오해를 풀려고 아니면 어떤 좋은 자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비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지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또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가만히 있는 나를 난도질 해놓고 무슨 소리냐. 그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맞긴 하지. 얼렁뚱땅 넘어가면 진짜 호구로 볼지도 모르니까. 홍준아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 내가 할 일은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 일을 누군가는 꼭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터뷰를 끝내는데 전 대표님 인터뷰하는 거랑 평소 행보를 보면 진짜 한번 화나면 끝까지 가는 사람 같습니다. 평소에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진짜 화나면 엄청 무서워지는 정확한 예시가 아닐까. 저는 그 알이 정말 괘씸하다고 느낀 게 방심위 의견 진술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후속 보도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아 비판받은 것 같다며 현재 본안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해서 다시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죄송하다가 아니라 대중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서 욕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대표님의 오늘 판단은 진짜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고였다. 왜냐하면 이건 묘수예요. 그것도 최고의 묘수. 방송에 나가지 않는 적절한 이유를 들면서 동시에 50-50 컴백을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기사 딸깍 하나로 말이지. 이걸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음방에 안 나가면서 50-50 음악의 유입을 늘릴 수 있고 동시에 의상비, 인건비, 각종 부대 비용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 뉴스 2등에도 올랐고 커뮤니티도 불탔으니 제대로 홍보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애들 전부 다 이쁘고 심지어 라이브까지 잘하는 실력파 아이돌이니 응원할 맛 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